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어제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직장인 익명성 커뮤니티인 이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글의 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만큼 이 글을 그냥 용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내주시고 계신데요. 네, 이런데 또 경찰의 압수수색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그래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무실을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건물에 갔다가 그래요? 한참 헤매다가 겨우 찾아냈는데 이미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였다고 하네요. 약간 머리를 극적이게 네, 만드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상황이었는지 잠시 후 본방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신청곡 네.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기도 하고 놀라시기도 했을 텐데 어제 아리둥절님께서 극도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셨던 애국가를 틀어드렸습니다. 김종국님이 국민체조 시작이라 7번 방에 유물님 누워있다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네, 저희 방송 전에 가슴에 딱 손을 올리고 이러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술 안 취했어님이 진짜 뉴스 프리데스크 제작진 분들은 신청곡의 진심이라고. 저희 진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곡이면 저작권에 문제만 없으면 저희가 언제든 다 틀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국민체조 나올 것 같다고. 그것도 하나의 후보죠. 이러지 마세요. 네. 아리둥절님, 대한독립 만세하셨습니다. 이제. 네. 네. 정유현님이 아까 저희 오프닝 멘트 관련해서 의견 하나 남겨주셨는데 익명 뒤에 숨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건 자유라고 할 수 없을 듯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바드님도 익명성 뒤에 숨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어제 왕종명 앵커 보고 싶으셨다는 분들 너무 많았는데 저희 사실 사내 보도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 연관선상에서 앵커도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다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보실 수 있으니까 잠시 본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셨어요. 팩트만. 네, 이게 뉴스 프리데스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설명이에요. 네.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길래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PN캐로님이 어제 그 김경호 앵커분도 너무 따뜻하게 잘 진행해 주셨다고 남겨주셨어요. 네. 따뜻한 남자죠. 네. 자, 그러면 목요일 이제 매주는 아니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찾아올 네, 격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을 만나러 가 보시겠습니다. 네, 뉴스프리데스크 새로운 코너 월드나우의 진행자죠. 뉴스웨이터 김정원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더 작정하고. 아내가 사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보타이를 직접 구매를 해주셨어요? 네. 와이프분께서. 센스가 너무 있으시네요, 우리 사모님께서. 네.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네. 아니,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뉴스웨이터? 저는 사실 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이제 반응이 어떨까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일단 좀 안도가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워낙 이렇게 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소감 같네요. 뭘 하든 약간 아카데미 느낌. 어제 미나리 먹었습니다. 네. 빌로바 TV님 나비 넥타이. 이세희님이 깍. 왠지 마술사 느낌이래요. 마술 하나 배워야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나오셨을 때 마술 간단하게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 2주 만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삐까번쩍님이 이 웨이터분은 근무하시는 직장이 어디시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PN캐로님께서는 고급 호텔 웨이터 같다고. 경륜에서 나오는 깊이가 있어요. 5성급으로 가요. 5성급 좋네요. 네. 저희는 5성급. 6성. 6성까지 봅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새로운 주제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사실 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뭐 신인류가 탄생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게 네. 바로 이 마스크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호모 마스쿠스 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아까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의 어원부터 잠깐 좀 살펴보면 이게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스웨덴의 생물학자 린네라는 사람이에요. 린네 딱 그러면 혹시 생물학 교과서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기억나는 거 없어요? 린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10년이 왜 우리 넘어가지고. 그 아니 이과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우리 태종 태세 문단세처럼 외우는 게 있었는데 아, 그 종속 과목 아. 강문계 분류법 있잖아요. 분류법. 나 처음 듣죠 이거를. 어? 그걸 네? 네. 네? 아니 그건 그 왜 불법. 우리 농담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 이 사람 우리 과가 아니야. 아. 그 과가 이 과예요. 경영학부 아. 그런 과가 아니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이제 분류법을 만든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이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에 뭐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뭐 하빌루스니 뭐. 역시, 야, 네, 역시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하다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걸 언급을 했어요. 네. 마스크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네안데르탈인이 한 35만 년 전에 유럽에 나타났다가 5만 년 전쯤에 이게 멸종한 그런 그렇죠. 인류인데 네.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죠. 근데 왜 네안데르탈인이냐면 이게 그 화석이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 근데 이 계곡이 옛날 독일어로 탈이에요. THAL.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인데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된 인간. 그렇죠. 근데 약간 조금만 이야기를 세보면 약간 좀 세나가면 좀 세주시죠. 우리 그 미국 달러, 뭐 호주 달러 그러잖아요. 이 달러가 탈러에서 왔어요. 계곡이라는 거에서 왔거든요. 계곡이요. 오. 아, 조금 더 이야기해요? 아니면 다음에 이야기해요? 조금만 더 얘기해. 네. 밀당이 좋으시네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 150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때 지금의 체코 지역에 있는 골짜기에서 은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은화를 만들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네. 거기 골짜기가 요하임스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요하임스 골짜기에서 발견된 은으로 만든 은화 그래서 요하임스 탈러 그로센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로센이 독일 화폐 단위였어요 그 그쵸, 당시에. 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탈러 그로센 하다가 탈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발음이 영어식으로 바뀌면서 달러가 됐구나.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 달러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한번 할 기회가 있어서 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을 불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네안데르탈인을 언급을 한 거예요. 마스크 이야기를 하다가 그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됐죠? 네. 네, 그럼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I think it's a big mistake. Look, I hope everybody's realized by now, these masks make a difference. We are on the cusp of being able to fundamentally change the nature of this disease because of the way in which we're able to get vaccines in people's arms. We've been able to move that all the way up to the end of May to have enough for every American, to get every adult American to get a shot. And the last thing we need is the Neanderthal thinking that in the meantime everything's fine, take off your mask, forget it. 네. 네안데르탈인적 사고. 그렇죠. 근데 첫 마디가 그것은 큰 실수다라고 했는데 이게 누가 실수를 이날 저질렀다는 그 거죠? 기자회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어버렸어요. 그 주가 이제 뭐 텍사스, 미시시피 이런 주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결정은 큰 실수다, big mistake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그 이 주들 말고도 뭐 웨스트 버지니아, 코네티컷 이런 주들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이러면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 이건 큰 실수다. 그러면서 요런 것들이 네안데르탈적인 사고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백신 맞고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마스크 벗어버리자. 그리고 잊어버리자. 그래서 이런 사고는 그러니까 원시적인 사고는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약간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네. 백신 접종은 본격화됐지만 사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그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실 5명 1등에 예. 5명을 안고 있죠. 네네. 그 느슨한 대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걱정됩니다. 일단 뭐 코로나 상황 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억 2천만 명. 네. 그다음에 사망자가 26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만 보면 그 3천만 명이 넘어요. 누적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가 한 54만 명에서 55만 명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54만, 55만 그러면 사실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다른 숫자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그 참전에서 사망자가 40만 5천 명이었고요. 베트남전 때 5만 8천 명. 그다음에 이제 6.25 때도 이제 참전했잖아요, 네, 미국이. 네. 그때 3만 7천 명이었어요, 전사자가. 그리고 9.11 테러 때 2,977명.
요걸 다 더해보면 50만 2,977명이 나와요. 아.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면 1년 동안 코로나로 숨진 미국인 그 숫자가 2차 세계대전, 전제 베트남전, 한국전, 9.11 테러 사망자를 다 합친 것보다 너무 많아요. 거죠. 네. 굉장히 큰 숫자인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에 근데 좀 사실 마스크 뭐 풀자 벗자 이런 주가 공교롭게도 공화당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발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그 미시시피 주지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국민을 모욕할 게 아니고 신뢰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오하이오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사람이 있는데 짐 조던이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꼭 공화당 의원들 이야기하는 거죠. 개탄할 만한 집단에서 네안데르탈인이 됐다. 스스로 결정할 영리함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게 민주당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다, 이렇게 맹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백악관이 해명을 했어요. 저는 이 해명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해명이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네안데르탈인 이야기한 거는 네안데르탈인의 행동에 빗댄 것이지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다. 분명히 하겠다. 네안데르탈인의 행동을 가리킨 거다라고 했는데 뭐가 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예. 제가 미리 대본을 좀 봤는데 신기한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안데르탈인과 코로나19가 관련이 있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네안데르탈인 발언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재밌기도 흥미롭기도 해서 이제 좀 서치를 하다가 봤는데 네. 이게 독일의 막스 플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랑 그 스웨덴의 어떤 연구소가 공동으로 한 거예요. 네. 뭐냐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서 코로나 증상이 심한 사람 2,000명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인간 유전자 중에 3번 염색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전자가 뭐 6개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그 코로나 증상을 중증으로 가게 하는 2배 정도 심화시킨다는 유전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네안데르탈인에서 물려받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륙별로도 이런 게 있어요. 봤더니 남아시아인의 30%, 유럽인의 8%, 북미 중남미인의 4%가 이 중증과 관련해 있는 유전자양을 보유한 걸로 나왔고, 이제 우리 뭐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쪽은 거의 없는 걸로. 아, 그럼 네안데르탈인의 이제 뭐가 혼종이라든가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겹쳐지는 네. 때 이제 자손들 낳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뭐 1에서 3% 정도 현생 인류도 갖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특정 유전자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근데 그게 대륙별로 조금씩 달랐던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오, 근데 정말 그런 연구 결과도 있구나 싶은데 신기하네요. 보니까 같은 연구팀이 더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유전자도 물려줬다면서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더 심하지 시키는 것과 싸울 수 있는 걸 양쪽 다 줬어요. 아까가 3번 염색체였는데 이거는 12번 염색체에서 또 다른 유전자가 발견됐는데 이거는 코로나를 좀 20%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였던 거예요. 네네. 근데 연구팀이 보니까 이 12번 염색체,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비율이 더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유전자를 더 많이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퍼센테이지도 있는데 네네. 3번 염색체, 그러니까 증세 악화시키는 거는 그 한 12% 정도 되는데 네. 약화시키는 거는 한 12번을 가진 사람. 네, 12번 가진 사람은 유라시아하고 미주 대륙에서 한 30% 정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빌로버 TV님이 얻어 걸린 바이든이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바이든이 뭐 이런 거를 의도하고 한 건 아닐 텐데 저 보다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유전자들도 이렇게 물려지게 됐다는 네. 거죠. 아마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오래전부터 인류가 또 갑의 바이러스에 뭔가 좀 대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그렇죠. 왜냐하면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뭐 에볼라도 있고 그 전부터 계속 인류를 괴롭혀왔던 그런 바이러스에 시달리면서 뭔가 대응하면서 이렇게 면역 시스템에서 뭔가 만들다가 그것이 조금씩 이제 후세로 전해지겠죠. 그래서 네, 아마 신기한 그런 것 같아요. 최근 그 미국에서는 사실 그 코로나19 이후에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영상이 준비가 됐는데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눈과 콧등에 핏빛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올해 83살 한국계 미국인 낸시도 할머니는 지난 9일 뉴욕의 한 쇼핑가에서 빈 병과 캔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침을 뱉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의식까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침을 얼굴에 뱉어서 bleeding lot from the brain. 이틀 뒤 붙잡힌 가해자는 전과 사범의 노숙인. 현지 검찰은 인종차별 혐오범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승객들이 일부러 마스크를 벗더니 기침 소리를 냅니다. 우버 기사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달려들고 급기야 마스크도 잡아당겨 벗깁니다. 기사가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이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If I was of another complexion, I would have not gotten that treatment from them. I am pretty sure. 이처럼 미국에선 아시아계 주민을 겨냥한 인종차별과 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증오범죄는 한 해 전보다 7%가량 줄었는데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는 오히려 149%나 늘었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네. 댓글에 재밌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심태선님이 고급진 뉴스의 품격을 자랑하는 뉴스토랑 사장님이시네요라고. 오. 레스토랑 아니고 뉴스토랑. 뉴스로. 저는 웨이터고요. 아. 나중에 나오실 그 노재필 기자가 그분이 사장님인가요? 셰프. 사장님은 여기 혹시 네, 사장님. 네, 네. 그런가요? 네, 네. 갑자기 사장 된 건가요? 예. 좋네요. 저는 알바하겠습니다. 아니 이사나님도 김정원 기자님 월드나우 코너가 고급스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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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주제로 좀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계를 겨냥한 지금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건가요? 그러니까 정정을 하자면 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먼저 발견이 됐다 보고가 된 거고 시작이 됐는지는 지금 WHO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중국 우한 기원설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거기서 시작이 됐는지 또 다른 외신들을 보면 그 전에 뭐 유럽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거기서 먼저 시작이 됐는지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먼저 거기서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때문에 이제 아시아계를 겨냥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영국 가디언지가 재미있는 기사를 썼어요. 네. 이런 아시아계 증오 범죄 사실상 트럼프가 좀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일 때 코로나19를 지칭하면서 중국 바이러스 이런 말도 했고 그렇죠. 네. 쿵플루라는 말도 썼어요. 네, 쿵후. 쿵푸 있잖아요. 쿵푸. 네. 중국의 쿵푸하고 독감을 뜻하는 플루를 합쳐서 쿵플루. 쉽게 말하면 중국 플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반아시아 정서가 폭발했다는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 네. 그 왜 그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그 한국 사위라는 그쵸. 별명이 네네. 붙은 분이 그 증오 범죄 증가와 관련해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에 그 부인인 유미 여사와 결혼을 했는데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손자도 모두 아시아계인데 이 사람들도 정말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계들이 식료품점 가면 괴롭힘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고 중국 사람 아닌데 중국 바이러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도망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은 통제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CNN에 출연해서 하셨어요. 네. 전 세계가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들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러기 하기보다는 솔직히 다 같이 힘을 모아야 그렇죠. 되고 네네. 이게 꼭 누군가를 위한 뭐 향한 증오라든지 혐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이런 백신 접종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백신 접종 얘기에 대해서 좀 네, 캠페인 네, 뭐 이런 네. 거 독려하는 그런 것도 나섰다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4명이 공익 광고를 찍었어요. 이게 백신 좀 잘 맞읍시다 이런 거 했는데 네네. 제가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오. 네. 전직 대통령 4명이 이렇게 광고에 출연했거든요. 네. 혹시 누군지 한번 이런 거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단 오바마 전 대통령, 오바마, 네. 클린턴, 클린턴, 부시. 한 명은 누굴까요? 3명 정도 생각나는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 광고에 출연을 안 했을 것 같은 사람 누구세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쉬운데요? 네. 트럼프. 트럼프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이니까. 역시. 그러니까 4명이 누구냐면 오바마, 그다음에 부시, 그러니까 조지 W 부시, 그다음에 클린턴,
그다음 지미 카터 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지금 96인데 아직 생존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4명이 이제 백신 접종 좀 잘 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찍었고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 방송에서 전파를 타고 있어요. 네네. 광고 2편을 다 찍었는데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주사를 맞고 영부인들도 이제 그 백신 맞는 그런 장면들이 나갔고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나 곧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말도 했고 여기 지금 피엔케로님도 네. 급해서 오타가 나신 것 같은데 클린턴 오바다 부시 카터 해가지고 맞히셨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뭐 선물 드렸으면 좋겠는데 선물은 없죠. 다음에 선물 준비를 좀 뉴스토론 사장님께서 네 사장님 여기잖아요. 셰프님께서 셰프님께서 심은정님도 트럼프는 아닐 것 하고 딱 네, 트럼프 아니었습니다. 알렉스 초이님도 역시. 씨님도 역시 일단 트럼프는 없음 이러면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뭐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주길 바란다. 뭐 클린턴은 다시 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백신을 맞았다. 그렇죠. 네. 또 오바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모의 생일날 방문해서 좀 안아드리고 싶다. 장모님 생일날. 부시 전 대통령은 이 텍사스 쪽 그 관련이 깊잖아요.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팀 개막전에 관중이 꽉 들어차 있는 걸 좀 보고 싶다. 모두가 다 백신 맞고. 멘트 주옥 같은데요? 그렇죠. 모두들 원하는 그 심정을 그대로 담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96살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까지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하고 트럼프 이제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만 딱 빠졌어요. 네. 그럼 이분들은 백신도 안 맞았어요? 아니요, 맞았어요. 이게 약간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원래 코로나 먼저 걸렸었잖아요. 그쵸. 그때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쵸.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1월 20날이 이제 왜 취임식이라서 그쵸. 백악관 비워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만두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사실 백악관 떠나기 전에 맞았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백신을 언제 맞은지 정확하게 않지만 떠나기 전에 맞았고 자기는 맞았죠. 맞았는데 이제 백신 광고에 또 출연하지 않고 약간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서운하다기보다는 자업자득. 자업자득. 그렇죠. 뭐. 그건 무슨 말이죠. 본인이 나서서 지금 이 와중에 자기는 맞고 딴 사람은 또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았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몰래 맞았다는 지금 설이 많은 분들께서 네. 제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는 백신 여권인데요. 어떤 건지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중국이 시범 출시한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입니다. 이름과 여권 번호, 코로나 검사 결과가 적혀 있고 주사기 그림과 함께 백신 제조업체, 1차, 2차 백신을 맞은 시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암호화된 QR코드에도 담겨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협의가 되면 이 백신 여권으로 양국을 격리 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健康码信息互认机制互为对方国家人员提供签证等跨境旅行便利。 중국은 일단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부터 사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은 녹색 여권을 내놨는데 그리스, 키프로스와 백신 접종자들의 자유 왕래를 합의했습니다. This is the green passport, and this is going to be the path of many countries. Many countries. 유럽 연합은 석 달 안에 백신 여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고 태국과 베트남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관광 교류를 재개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백신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언할 수 없는 데다 백신 제품에 따라서 효능을 인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격차가 우려된다며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각국의 코로나 통제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여기에 실무적 문제, 또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백신 여권의 보편적 도입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줌으로 봤던 김희웅 두 분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백신 여권 얘기 좀 나오고 있긴 그렇죠. 하잖아요. 백신 수가 뭐 백신 여권 결국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특히 그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 이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휴가 성수기잖아요. 예전 같으면 정말 뭐 많이 모여들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휴가를 여행을 여행 빼앗겼어요. 그렇죠. 일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리스하고 스페인 정도가 유럽연합에다가 백신 여권 빨리 도입하자. 막 약간 좀 쪼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일부 국가들은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저희 뉴스 영상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최근 체육관하고 음식점, 뭐 수영장 이런 데는 그
그 그린 패스 그래서 접종 증명서 2번 다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영국도 지금 이제 이런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스웨덴은 올해 여름까지 증명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연합에서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도입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어떤 형태로 발급할지가 되게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아까 뉴스에서 본 것처럼 뭐 QR코드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여권에다가 뭔가 다른 정보를 넣어서 확인할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문제고 네. 이게 백신을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못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연령이 낮아서 못 맞는 사람도 있고 임신부라든지 또 뭐 소수 인종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못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 거죠.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백신 안 맞으면 뭐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디지털 백신 여권을 하게 되면 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좀 있고 몇 번이나 맞았는지. 네. 그 다음에 이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이게 뭐 여권을 만들어서 가는데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나라별로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나라마다 맞는 백신이 다르잖아요. 중국은 자기들 거 맞고 있고, 뭐 유럽은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있고, 근데 이게 다른 백신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게 면역력이 몇 개월 가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6개월 지나면 다시 뭐 백신 여권 재발급해줘야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 정말 논의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풀기는 좀 어려울 거고, 논의를 이제 좀 시작하는 뭐 걸음마를 떼는 단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댓글로도 가짜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뭐 여권에. 아까 중국 리포트 보시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네네. 많은데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왜 가짜 백신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물 맞아요. 백신에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되게 있는 거죠. 이롭게님도 아무리 백신 여건이 있어도 만약에 또 한 번 위기가 오면 어떡하냐 무섭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아까 뭐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각 나라마다 백신을 공급하고,나 이 수급하는 상황이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네. 또 다른 불평등을 심어할 수 지금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제 기억에 한 10%가 안 되거든요.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았고. 그렇죠. 뭐 영국도 한 30-40% 되고. 그런데 아예 시작도 못한 나라도 있고 뭐 1-2%밖에 안 된 나라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지금 나와 있는 백신 중에서 뭐 콜드체인이 제대로 보급이 돼야지 또 이게 백신이 되는 보급될 수 곳도 있는 있죠. 맞아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균일하게 보급이 되기까지는. 네. 아 오늘 너무도 고급스러운 뉴스를 바로 봤네요. 네. 5성급 호텔의 뉴스토랑에서 6성급이라면 아또 그 언제 또 이렇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네. 6성급 호텔에 아주 엄청난 서비스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2주 뒤에 뵐 수 있는 건가요? 예. 2주 뒤에도 더 맛있는 메뉴를 준비해서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토랑의 전문 셰프 노 셰프가 지금 큐시트를 한 손에 들고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무슨 배경음악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셰프 반갑습니다 셰프. 굳이 클로즈업을 하셔가지고. 아 정말. 오늘 새로운 카메라 워킹을 선보였는데 그렇습니까? 되게 멋있는데요. 아니 뭔가 잘 진짜 어울리죠? 네. 진짜 한번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김정은 들었어요. 기자 와이프분은 이 보타이가 이렇게 쓰일지는 몰랐겠지만 너무 아니, 잘 김정은 어울리신다. 기자 저기 재수 씨께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십니다. 제가 좀 더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근데 아무튼 뭐 2개를 사셨다고 하길래 제가 하나 빌려달라고. 아니 왜냐하면 아까 댓글로 그 얘기가 있었어요. 두목님도 빌로바 TV님이 넥타이 언급을 깜짝 하신 놀랐어요. 분이. 저는 아까 빌로바 TV님인가 그 얘기 하시길래 이분 혹시 내부분 아니신가? 그게 어떻게 우리 여기 뭐 달려있나 했어요. 아니 저는 가죽 아무튼. 점퍼보다 더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있을까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제가 진짜로? 사실은 뭐 두목 뭐 지난번에 뭐 이장님 컨셉도 있지만 굉장히 사실 제가 이제 인텔리전트하면서 뭔가 그 고급진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뉴스 웨이터라는 어떤 부캐가 굉장히 부럽더라고 제가. 제가 그래서 탐나가지고 제가
심태선님이 뉴스토랑 두 번째 메뉴 네, 큐시트 네, 산책이다. 아, 이사나님이 큐시토랑인 것 같아요. 아 큐시토랑 좋네요. 큐시토랑. 오, 네네. 주문하신 큐시트 나왔습니다. 아오. 술안 취했으니. 아 좋습니다. 그럼 이름 바꿀까요? 대강적이네요 진짜. 우리 더 이상 그 프리데스크 뭐 뉴스데스크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름 하지 말고 독립합시다. 그냥 뉴스토랑으로. 채널도 하나 파는 건가요? 피에케로님이 은근 잘 어울리세요. 반전이라고 하셨어요. 네. 반전. 고맙습니다. 오늘 뭐 그리고 아리중절님 노래 애국가 틀어드려가지고 저희도 어떤 그 마음의 기쁘네요. 부담을 덜었습니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애국가를 뭐 이게 뭐 조소미 씨나 이게 좀 유명 성악가 분들도 많이 부르셨을 텐데 굳이 왜 저런 군과 비슷한 노래를 이렇게 셀렉트하셨는지 아마 저희 스태프분들이 아리둥절님의 안티가 아닌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예. 오늘 좋으셨죠? 아리둥절님. 채팅창에. 오늘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도 안 보이세요? 안 보이셨어? 예, 예. 네. 네. 자, 오늘 큐시트, 뭐였죠? 큐시토랑. 큐시토랑. 큐시토랑의 첫 따끈따끈한. 번째 가겠습니다. 디저트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디저트가 아니군요. 에피타이저. 네네. 오늘의 큐시트는 에피타이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메인 디시부터 시작. 바로 메인부터 네, 스테이크 진짜. 바로 세게 나옵니다. 뭐냐면 오늘 큐시트는 그 일종의 고기로 따지면은 그 뭡니까? 그 토마호크 같이 두툼한 스테이크로 시작을 하는데 단독 기사, 센 단독으로 시작을 해요. 제가 키워드만 3개를 뽑아왔어요. 네. LH 장부, 그다음에 1급의 위력, 재취업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 3가지의 테마로 저희가 리포트 3개 준비하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납품업체가 LH 직원들한테 그 수시로 접대도 하고 뭐 했던 이런 장부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네. 입수했고 그다음에 그 납품업 이렇게 접대를 받은 LH의 고위직이 그 회사에 뭐 임원으로 가서 또 이 어떤 싹쓸이 수주를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 장부 입수해서 하는 리포트 같은 경우는 장부만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되게 입체적으로 취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굉장히 그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애틀란타 총격 사건 어제 말씀드렸는데 러블리너님께서 마봉춘 곧 개그 프로 생길 듯. 네. 네. 저희 뭐 뉴스토랑 하나 사장님께 건의드릴까요?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저 들을수록. 하나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뭐 음식도 어렵습니까? 좀 차려놓고 와인도 한 잔씩 하면서 저희 그렇죠. 네,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LH가 지금 자막에 내장 불어 보이신다는 분이. 네. 예. 요즘 이걸로 약간 좀 재밌는 그러게. 밈들이 많이 좀 그러게요. 탄생했죠. 네.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그 용의자가 기소가 됐는데 그 수사 당국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좀 너무 좀 네네.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은 인종적인 동기보다는 성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용의자의 주장에 어떤 무게를 싣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 용의자가 그 SNS에 중국에 대한 혐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인종 증오 범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흔적들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좀 경악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네네. 사건이 발생한 날이 용의자에게는 정말 나쁜 날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네. 저는 나쁜 날. bad day for him이라고 그랬어요. 오. 그래서 bad day라고 얘기한 것까지 알았는데 왜 그 사람한테? 라는 him? 생각이 좀 딱 뭐예요? 들어가지고 굉장히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이나 그 가족들한테 정말 네. 최악의 날인데 어떻게 용의자한테 나쁜 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좀 어디다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약간 의문이 되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그러네요, 게 진짜.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확진자는 445명 나왔고요. 400명대가 이어지고 있고 20대 남성한테도 혈전이 생겼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혈전 이상 반응이 나왔는데 그 이분은 이 코로나 그 최전선에서 대응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제 고열하고 두통 같은 게 증상이 있어가지고 두통과 오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MRI를 찍어봤더니 혈전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 중인데 오늘 밤에 유럽 의약품청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아마 그 내용을 우리 정부도 참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중울님이 LH 사건 이후에 농촌의 변화한까지 알려드릴까요? 하시면서 귀농 5년 차에 그렇게 농지 임대가 어렵더니 요즘 농지가 막 나오고 있대요. 이때 자연인
저희 로망이 자연인인데 한번 싼거 알아가지고. 이 틈을 노려가지고. 네. 아 그러게요. 농지 투기 단속 때문에 막 아. 매물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자, 오늘 야권의 그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그 협상이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야, 결렬이 네. 됐는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29일이 이제 투표용지 인쇄를 하는데 그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양쪽에서 했습니다. 투표용지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만 남길 수 그렇죠. 있는 그 시한을 보는 거죠. 네. 피엔캐로님이 노재필 기자 투기 시작하기 뭐라고. 이렇게 뽑으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네. 아니 자연인 찍으러 가시는 거예요. 투기 아닙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이제 그 내일 이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둘 다. 네네. 등록을 한 다음에 협상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그럼 2번이 되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4번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여론조사 결과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박영선 후보를 크게 이기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보를 하기 어려운 거고, 여론조사 문항하고 이제 뭐 그 과연 유선 전화기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논쟁을 계속 벌이다가 결국 이제 불발된 거예요. 네네. 뭐 아름다운 단일화를 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가는 것 같고, 오늘도 이제 뭐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갔는데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 이간질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뭐 무책임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건 앞으로 계속 굴러가긴 할 텐데 네, 설전이 아주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 두 후보의 지지층도 좀 많이 실망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선거 판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네. 자, 민주당 얘기를 또 뭐 잠깐 하면 오늘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등록을 했어요. 네. 등록을 했고, 근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캠프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어제 아무래도 그 기자회견. 네,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또 이쪽은 또 그 이슈를 잘 대응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뭐 굉장히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네. 네. 식욕이 확 당기는. 네. 그 저도 한 2개 사갖고, 또 저도 이게 빌렸으니까 좀 빌려드리고 이렇게 예. 좀 한번 김정원 기자 나오시는 날은 저도 뉴스 웨이터 컨셉으로 나오겠습니다. 너무 뉴스 잘 토론으로. 어울리시니까. 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방에서 남은 소식 꼭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